2008년 7월 9일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한국인의 이름을 미 연방 고속도로명으로 명명하는 결의안이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전원 찬성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미 연방 고속도로 5번 구간 일부가 김영옥 대령 기념고속도로가 되었는데요. 김영옥 대령, 그는 누구길래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모두의 지지를 받으며 최초의 기록을 남기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의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도로명으로 명명한다. 이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만 봐도 세종대왕의 세종로, 율곡이의 율곡로, 이순신의 충무로 모두가 화려한 이력으로 역사를 장식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이죠. 그런 공통점들을 보니 김영옥 대령 역시 미국에서 고속도로명으로 명명될 만큼 존경받는 인물이었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는 세계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김영옥 대령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까지 훈장을 받은 유일한 군인이신데요. 생애 한 번만 받아도 영광인 훈장을 나라마다 수집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가 왜 영웅이라 불리는지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그의 활약상을 들으면 이런 사람이 영웅으로 불리는구나 생각되실 겁니다. 일단 김영옥 대령님은 독립운동가 김순건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닌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평생을 재미교포로 살아가셨는데요. 그의 활약이 시작된 것은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로 입대했지만 장교까지 진급했죠. 그런데 그의 군인 인생 시작점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아들인데 그가 처음 배치된 곳은 이봉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부대 100보병대대. 당시 진주만 공습사건으로 미국인들은 외형만 보고 김영옥 대령에게 일본 놈이라 멸시했고 같은 부대원들인 이봉계 미국인들조차 한국계인 김영옥 대령을 참탄치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그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영옥 대령에 대한 그들의 시선은 존경의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1943년 백대대가 이탈리아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을 나치로부터 해방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러나 독일군이 이탈리아 지역에 방어선을 치고 있어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타파하려면 적을 잡아와서 정보를 빼내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적진 한가운데 끼어들어야 한다니 쉽사리 나서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이때 대대의 작전 참모였던 김영옥 중위는 자신이 직접 적진에서 포로를 잡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부대원 1명만 데리고 적진에 침투. 상처 하나 없이 포로 2명을 생포해오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포로로부터 얻은 정보가 피사의 로마 해방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옥 중위의 군인 정신에 감명받은 이탈리아 주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중장이 특별 무공훈장 수여식에서 대위의 계급장을 떼 김영옥 중위에게 달아주며 진급을 지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브루예르, 비퐁텐느를 해방시켜 비퐁텐느 마을 성당 동판에는 지금도 김대희를 칭송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계 2차 대전에서 미국 지휘관으로 엄청나게 공을 세우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지만 그는 돌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돈을 제대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김영옥 씨가 다시 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그는 자신의 뿌리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한치의 고민도 없이 다시 입대했습니다. 1951년 4월 김영옥 대위님은 미 육군 제7보병사단 32보병연대 정보참모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 참 사연이 많은 부대였는데요. 장진호 전투에서 방어 도중 중공군에게 포위당해 부대가 거의 전멸되기 직전까지 타격을 입으며 사기가 최악으로 꺾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연대가 김영옥 대위가 맞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전 연승, 그들의 전투는 항상 승리로 마무리되었죠. 이런 놀라운 활약으로 한국전쟁에서 그는 미 육군 최초로 아시아계 보병대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사기가 다 떨어진 부대를 승리의 부대로 변화시킨 건 그의 솔선수범 덕분이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는 무조건 자신이 가장 앞서서 싸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사들이 그를 뒤따랐던 것인데요. 그런데 너무 솔선수범하다가 황당한 죽음을 맞이할 뻔도 했습니다. 1951년 6월 김영옥 대령이 아군에게 오인 폭격을 맞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달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상을 입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아군이 그를 오인 폭격한 이유가 어이없게도 솔선수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앞에 서서 진군하던 그를 아군치고는 너무 북쪽에 가 있는데? 저긴가? 오해한 보병대대가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김용옥 대령님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한 개의 보병대대로 전선을 돌파해 쭉쭉 밀고 올라가면서 겨우 22일 만에 60km를 북진 덕분에 현재 휴전선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었다면 한국은 서해만 툭 튀어나온 형태로 휴전되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살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 전쟁은 김용옥 대령님에게 많은 것을 잃게 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그의 인품과 능력에 반한 미국 장군들은 그를 동북아계 최초의 장성 진급할 인물로 꼽고 있었는데요. 이 기회가 한국 전쟁 참여로 물거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 작전 참모가 그의 참전 소식을 듣고 뜯어 말려봤지만 한국을 돕고 싶다는 그의 마음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에서 입은 부상의 후유증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평생 재미교포로 살았지만 그가 한국에서도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미국에서는 세계의 영웅 김용옥 대령님을 고속도로 명으로 명명하며 평생 기억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김용옥 대령님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김용옥 대령님이 재미교포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국의 영웅 김용옥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용옥 대령님뿐만 아니라 한국을 빛내주신 숨은 영웅들이 전 세계에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 좀 더 소개하고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나 자료가 영어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영어, 참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는 고민인데요. 초중고 학창시절 12년, 대학 4년까지 꾸준히 익히고 또 익혀도 영 자신감이 붙지 않는 영어. 저뿐만 아니라 영어를 영원한 숙제로 여기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그 숙제를 시원하게 풀어줄 래포난의 원어민 선생님 스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픽은 AI를 기반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진 앱인데요. 특이하게도 우리 한국을 제1진출국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어 교육 시장 레드오션 중에서도 핫한 레드오션이라 자칫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스픽의 CEO는 확신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해야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다. 요즘 대세를 잘 아는 사장님이죠. 스픽은 영어로 말하고 싶은 한국인들에게 최적화된 어플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이 나 오늘부터 영어 공부한다 결심하는 순간 가장 먼저 단어책, 그 다음 문법책을 펼칩니다. 가장 흔한 한국인의 영어 공부 루틴이죠. 이렇게 공부한 한국인들 중 영어를 잘 적고 읽을 수는 있지만 잘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국에서는 영어 점수가 높다고 해서 회화를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다시 당연했습니다. 영어를 글로 쓰고 본 경험은 많아도 듣고 말한 경험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스픽은 이런 한국인의 고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 말을 배우듯 입과 귀를 먼저 훈련시켜주는데요. 스픽은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장점인 AI 튜터로 사용자가 당장 하고 싶은 대화를 우선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화를 공부한다고 하면 회화책에서 짜둔 시나리오에 맞춰 달달 외우죠. 쉽게 예를 들면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딱 정석이죠? 하지만 진짜 외국인은 시나리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기분에 따라 지문과 답변이 다 다르죠? 회화책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이런 돌발적인 사항에 대처하는 대화를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픽은 AI를 영어 교육에 도입했습니다. AI 튜터를 누르면 다양한 사항에 맞춰 대화를 해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식, 사람, 여행, 취미, 취향, 경험, 사회, 비즈니스, 면접 등등 일상부터 사회생활까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당장 해보고 싶은 조만간 필요한 사항을 찾습니다. 저는 요즘 디아블로에 빠져있으니 게임을 주제로 눌러보겠습니다. 게임 카테고리를 누르면 처음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교육 앱들이랑 비슷하죠? 하지만 AI 튜터에는 이 뒤에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항에 해보고 싶은 말을 이어나가면 되죠. 틀에 박힌 영어가 아닌 진짜 외국인들과 대화하듯 살아있는 영어 대화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스픽의 또 다른 강점, 무조건 영어로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대화를 하다가 도무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냥 한국말로 대답해도 됩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지만 AI가 즉시 영어로 자동 번역해줍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표현 하나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가 말한 문장을 교정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대화가 끝나면 상세하게 피드백까지 딱! 자, 이렇게 스픽은 어플의 이름처럼 말하기를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픽만 있으면 어느 장소든 강의실로 변하게 되는데요. 화장을 하면서도 대화하고, 밥 먹다가 대화하고, 화장실에서 심심할 때 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주제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으니 다양한 장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고 그 생각을 그대로 영어로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일상을 영어로 채워나갈 수가 있게 되죠. 영어는 평생의 숙제라고 하죠. 오늘 소개해드린 스픽으로 여러분의 숙제를 술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주의와 스픽이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의 링크를 통해서 모두 특별한 혜택을 꼭 챙겨서 스픽으로 공부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재미주의였습니다. 안녕!